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바로 어제 날짜 보도자료 보실게요. 거동 불편 노인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장교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교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의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에 전국 100개소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현재 1차 시범사업 기간에는 장교요양 1에서 4등급의 어르신들만 해당이 되었지만 이제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까지도 포함된다고 하니까 지역도 확대되고 지원 대상 등급도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인 부담금 자체가 상당히 적어서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 댁에 계시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원이 확대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이용 방법과 지원 내용, 이용 금액 등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사실 지난해 말에 1차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28개소가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0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결국 최종 목표는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마다 빠짐없이 설치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진료가 힘든 분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 등급 어르신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차 시범사업 기간에 재가 등급 1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제한을 두었다는 것은 신체적인 불편함에만 중점을 둔 것이지만 앞으로는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한다고 하니까 결국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까지도 커버를 하겠다는 의미이네요. 자, 그래서 1년간 1차 시범사업 결과 지난 9월을 기준으로 1993명이 이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으로 가지 않고 계속 내가 사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요양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수급자나 가족들이 크게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요양원과 요양병원으로 입소 혹은 입원하는 것이 줄어들수록 건보 재정 혹은 장기요양 재정의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날 테니까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밀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차 시범사업 케이스가 적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이 주로 이 서비스를 받았는지 보니까 전체 신청자 중 41.6%가 장기요양 1등급 혹은 2등급이었다고 합니다. 중증수급자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당연한 결과인 것 같죠. 사실 이런 중증수급자분들은 단순 진료나 드시던 약을 타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 모두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이런 분들께 확실히 재택의료 서비스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주요 신청 이유 보시면 만성병 통증 관리, 시각 또는 청력 감소, 낙상, 선망 등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인병 증후군이 발생해서 그리고 복용량 조절을 위한 진료 순으로 만성기 관리 목적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잘 생활하던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낙상으로 인해서 거동이 힘들어졌을 경우 이런 경우도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는 대상자가 되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서 집으로 방문하는 것인데요. 의사의 경우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정기 방문을 진행합니다. 주요 진료 내용은요. 진료나 진찰, 처방 전까지 발행을 해주고요. 이에 따라 간호사가 기본 간호 및 치료적 간호를 시행합니다. 당연히 월 2회 정기 방문을 오니까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가 될 것이고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요양, 돌봄 등이 포함되는 각종 복지 정보를 제공해 줘서 수급자에게 필요한 혹은 맞는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본래 이런 사회복지사 분들을 의료사회복지사라고 부릅니다. 규모가 제법 있는 종합병원에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자체마다 각종 복지 혜택도 다른데 이런 정보들을 수급자나 보호자가 알기가 쉽지가 않죠. 바로 그런 각종 복지 정보와 의료 정보 등을 종합해서 환자에 맞게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바로 의료사회복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 등급을 가진 분들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동이 불편해서 재택의료가 필요한 분들을 의사가 판단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가능한 것인데요. 물론 내가 사는 동네의 의료기관이 이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를 했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우선 지금 보시는 28개의 기관들이 현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기관들입니다. 이런 기관들이 내년에는 100개까지 늘어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지자체에서는 무조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차후에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선정된 기관들 목록이 배포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업은 의료와 장기 요양이 합쳐져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급여비용 재원도 건강보험 재원과 장기요양보험 재원이 모두 사용이 됩니다. 즉 한마디로 의료기관 측에서 받게 되는 수익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급여비용은 의사가 1회 방문해서 방문 진료를 했을 때 12만 8,960원의 진료비용을 가져가는데요. 이 비용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30% 정도 된다는 겁니다. 대략 3만 8천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재원에서는 재택의료 기본료라는 것이 있는데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하는 것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환자 1인당 월 14만 원의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의료기관 측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죠. 이때 수급자 본인 부담금은 0원입니다. 무료라는 거죠. 두 번째, 추가 간호료라는 것은 간호사가 기본 2회 방문하는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간호 서비스가 필요할 때 월 최대 3회까지 가능한 것인데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간호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회당 5만 1,110원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가 간호료 발생 시에는 본인 부담금 15%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건 회당 대략 7,000원 가량 되네요. 마지막으로 지속점검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6개월 단위로 6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 이때도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자, 대략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장기요양 수급자분들의 본인 부담금이라고 한다면 월 3만 8천 원에서 6만 2천 원 정도 사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받는 서비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본인 부담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2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잘 정착이 된다면 수급자나 가족분들께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 선정된 의료센터가 나오게 되면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